오늘은 두 세무사님들이랑 수습세무사와 근무세무사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인터뷰 때 말씀드렸었던 그 빨리 붙었던 친구들인데 세무사님들 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56기 세무사 박태현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7기 이윤서 세무사입니다. 일단 합격하고 나서 수습을 지원할 때 기간이 별로 없는데 그 수습을 몇 개 지원하고 몇 개 면접 봤었는지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합격자 발표가 나는 날 바로 이제 공고가 되게 여러 군데에서 이제 많이 나오고 바로 그 주 주말에 뭐를 한 10군데 정도는 올렸고 네, 집 근처에 이제 사무실이랑 그리고 강남에서 한 군데 딱 한 군데 올렸는데 면접은 두 군데를 봤어. 먼저 집 근처 사무실에 있는 세무사 사무실을 먼저 면접을 봤는데 1대1로 대표 세무사랑 나랑만 둘이서 면접을 봤어. 주로 이제 본인 사무실이 어떤 일을 하는지 내가 이제 일을 할 때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를 이제 많이 얘기를 했고 상담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영업을 할 때 이제 같이 동행을 해서 이제 배울 수 있다라는 장점을 이제 들어서 얘기를 해줬고 강남권에 있는 국제조세 원펌 법인은 3대3 면접을 봤어. 그래서 맨 처음에 이제 들어가서는 이제 각자 자기소개, 간단한 자기소개하고 자기의 장단점 같은 것도 얘기를 했어. 좀 대형 법인들은 면접 볼 때 체계가 있는 느낌이 들기는 하는 것 같아요. 면접을 볼 때도 이제 면접 내 이력서랑 평가표가 있더라고. 평가표를 가지고 이제 질문을 했고 질문은 주로 이제 이력서 기반이랑 자기소개서 기반에서 내가 어떤 경험을 했는지 위주로 이제 질문을 했고 분위기는 어땠어? 분위기는 근데 딱딱하지는 않았어. 다들 세무사 합격해서 다 똑같은 위치고 경험도 없는 위치에서 세무사를 뽑는 역할이었기 때문에 다들 편한 분위기에서 면접을 받고 면접 본 세무사들 사이에서도 친해져서 이제 서로 경쟁자라고 생각을 안 하고 지금까지도 이제 같이 면접 본 사람들이랑 연락을 하고 지내기도 해. 오, 신기하다. 윤서도 연락하고 지내잖아. 처음으로 이제 세무사들을 만난 거니까 같은 업계에 발을 들일 사람들을 만난 거니까 되게 그때 서로서로 낯설고 막 다 서로서로 처음이고 하니까 금방 친해지더라. 역시 동질감을 느껴야지 좀 빨리 친해질 수 있는 것 같아. 윤서도 면접 보러 많이 다녔잖아. 그러니까 57기가 시험이 미뤄지면서 수습 기간이 되게 애매한 상황이었어. 수습 구하기가 막 하늘의 별 따기라고 들었는데 성적이 좋아가지고 면접을 진짜 많이 보러 다녔잖아. 그 중에 몇 개 지원했는지랑 면접을 몇 개 보러 갔는지. 우리는 그때 발표가 2021년 3월 3일에 발표가 났고 그때가 이제 딱 법인세 신고 준비하기 직전이다 보니까 수습을 빨리 이제 구했어야 됐고 다들 뭔가 이 어그러진 스케줄에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을 때였는데 나는 가고 싶은 그 수습자의 기준이 되게 확실했어. 나는 개업을 할 생각이 전혀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원펌 형태의 좀 큰 법인을 가고 싶었었는데 공고 올라오는 곳 중에서 6군데를 골라서 이제 이력서를 제출을 했는데 다행히 다 연락이 와서 6군데 이제 전부 면접을 받고 그 중에서 이제 한 절반 정도 합격을 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마음에 들었던 대로 이제 수습을 하러 가게 됐었지. 면접을 많이 봤으니까 그 중에 기억나는 면접 질문과 분위기 같은 거 그런 거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는 한 군데 빼고는 전부 다대 다 면접이었어. 그 중에서 가장 규모가 컸던 거는 면접자 7, 면접관 10. 면접관 신입이면은 거기는 세무사가 진짜 많은 회사인가 보네. 그때 병의원 전문의 엄청 큰 규모의 법인이었는데 부서마다의 파트너 세무사님들이 다 나오신 것 같았어. 그럼 거기는 수습도 되게 많이 뽑겠네. 수습도 조금 많이 뽑았던 것 같고 면접 시간도 거의 한 1시간 정도? 거기에서 만난 면접자들이랑 이제 친해졌다는 건가? 우린 다 전부 거의 다 다대 다 면접이었어가지고 이 모임 있고 저 모임 있고 약간 이렇게. 이제 수습처를 고르는 기준이 뭐였어? 많이 봤던 거? 나 같은 경우는 일단 야근이 많다고 하니까 집에서 좀 가까운 거를 선호해서 지리적으로는 강남 쪽 회사의 규모? 그리고 또 중요했던 거는 기장보다는 재산 업무를 많이 배울 수 있는 데를 찾았던 것 같아.
나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는 세무사 딱 됐는데 뭘 하고 싶은지, 개업을 하고 싶은지 아니면 이제 큰 법인에 있고 싶은지를 잘 몰랐어가지고 최대한 수습할 때 다양한 거를 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찾았어. 그러면 수습이 6개월인데 그 기간 동안에 어떤 업무를 했는지 얘기 좀 해주세요. 나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월 중간에 중순쯤에 이제 합격자 발표가 났고 12월 초에 첫 출근을 하게 되었어. 그때는 12월 연말이다 보니까 그렇게 일은 많지 않았고 그 선배 세무사들이 서류를 보는 방법 그리고 그 판례나 이제 법전을 이제 찾아보는 방법 같은 거를 이제 많이 알려줬고 그리고 예전에 선배들이 했던 이제 자료들을 이제 보면서 어떻게 해오고 어떻게 세금 신고를 했는지 이제 탐색하는 시간을 가졌고 1월부터는 이제 바로 법인세 신고, 외부 조정 신고를 할 때가 돼서 사무실 안에서 신고를 작업을 할 수도 있었고 출장을 가서 거래처에 출장을 가서 그 거래처에서 이제 작업을 할 때도 있었어. 너희 회사 거래처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회사야? 내가 수습할 때 정말 큰 법인 같은 경우는 이제 매출이 조 단위까지도 나오는 곳이 있었고 그런 건 이제 대기업 계열사였었던 곳이었고 아니면은 뭐 매출 한 2천억대부터 뭐 300억, 400억대까지 보통 이제 외국 감사 대상인 법인이었고 외국계 기업이 많이 있었어. 확실히 큰 회사에 가면은 큰 거래처들이 많구나. 그래. 우리가 그냥 개업해서는 경험하지 못할 것들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수습처를 이제 생각을 할 때 작은 거를 하다가 이제 큰 거를 하면 이제 두려움이 많이 생길 것 같았는데 큰 거를 이제 많이 접하다 보면은 작은 거는 어느 정도 두려움은 없을 것 같아서 나는 큰 거 위주로 하는 곳을 찾았었어. 윤서는 주로 하는 업무가 재산제세를 하고 싶어 해서 갔잖아. 재산제세만 하나 아니면 플러스 알파로 기장도 하나?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재산과 기장의 비율이 한 8대2 정도? 그러니까 주 업무는 재산 업무고 재산이나 용역 이쪽이고 기장 거래처는 사실 많지는 않지만 10개 내외 정도? 수습 때도 그렇게 수습 때는 간단한 기장 업체 한 두세 군데? 법인? 개인? 법인. 그러면 수습 때 재산을 하면은 사수들이 알려주나? 우리 회사 시스템 같은 경우는 나는 사수가 2명이 있었는데 그 사수가 갖고 있는 일을 약간 내려주는 방식 그리고 그 일을 처리하면서 여기서 검토해야 될 이슈나 사항들 그런 거 한번 크로스 체크하는 식으로 일을 배웠어. 수습하면서 재산제세라는 말을 처음 들었는데 재산제세가 양도, 상속, 증여를 말을 하잖아. 양도, 상속, 증여 중에 뭐를 제일 많이 했던 것 같아? 일단 증여가 훨씬 많았고 왜냐면 2022년 상반기 전까지만 해도 그 다주택자부터 해서 굉장히 양도가 까다로웠잖아. 그렇기 때문에 양도를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끌고 갈 만한 여력이 안 됐고 처음에는 그래서 수습 때는 양도 쪽보다는 증여가 훨씬 많았던 것 같아. 수습 때는 상담이나 이런 거는 안 들어가고 사수들이 내려주는 업무를 하는 방식으로 그리고 사수들이 잘 봐주나? 나는 되게 운이 좋게 좋은 사수들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선생님이 학생 가르쳐 주듯이 뭘 봐야 하는지 그런 걸 되게 잘 알려줬던 것 같아. 근데 나도 막 이제 동기들이나 친구들 얘기를 들으면 수습 때는 사수를 잘 만나는 게 제일 큰 복인 것 같은데 어떤 회사들은 여긴 학교가 아니다 이런 것도 많다고 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다들 세무사니까 이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아. 태연이는 사수는 어땠어? 나도 이제 잘 만나는 게 선배 세무사들도 자기가 아는 거는 이제 열심히 가르쳐주고 모르는 것도 내가 물어보면은 이제 본인이 공부를 해서 좀 시간이 지난 후라도 꼭 답변을 해주는 려고 노력을 했어. 참 애매한 것 같은 경우에는 논의를 하기도 하고 이사님이나 대표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는 게 많으시니까 하나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오히려 좋아해 주셨어. 내가 적극성이 있다고 이제 생각을 해주시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그냥 답만 해주는 게 아니라 다른 부분까지 고려를 해봤는지 내가 더 생각을 할 수 있도록 답을 해줬던 것 같아. 그러니까 좋은 수습처를 잘 골라서 간 것 같아. 그래서 수습처를 구할 때 제일 좋은 건 사실 선배 세무사들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가 제일 중요한데 그거는 사실 면접 볼 때는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서 맞아. 나의 성향과 사수의 성향이 맞아야 되는데 근데 사수는 주로 면접에 잘 안 들어오더라고. 보통 대표님들이 그치. 많이 면접을 보기 때문에 되게 불안하거든. 어떤 사수가 걸릴지.
그래서 사수가 많은 세무사 사무실을 가는 게 리스크에서는 좀 덜어질 수 있지. 많이 있으면은 나랑 맞는 세무사들이 있을 거고, 그런 이제 사수들이 몇 명이나 있는지 그런 거 면접 볼 때 물어보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거는 약간 맞아. 꿀팁이다. 그 수습 면접을 볼 때 꼭 이제 물어보는 게 뭐 궁금한 거 있으세요? 이런 거 꼭 물어보잖아, 마지막에. 그럴 때 꼭 해봐야 되는 질문이 업무의 비율, 기장과 재산으로 나눈다면 그 비율도 한번 물어보면 좋겠고, 제일 중요한 게 사수가 있는지, 그리고 사수가 몇 명 정도 되는지, 그런 거 한번 확인해 보면 좋을 것 같아. 이거는 완전 꿀팁이다. 우리가 면접 볼 때는 몰랐던 거니까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고, 이 수습 세무사는 급여가 굉장히 짠 경우가 많단 말이야. 두 분은 어떻게 그 금액을 특정하지 않아도 평균적으로 우리가 아는 금액보다 이상을 받았는지 아니면 그 이하로 받았는지. 수습 때는 이제 다 마찬가지로 비슷하게 많이 주지는 못할 거야. 아마 배우는 입장이기도 하고, 그리고 심지어 세무서에서 이제 수습을 하게 된다면 이제 급여가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근데 내가 갔던 곳은 최저시급 이상은 이제 챙겨주고, 야근을 하게 되면은 야근 수당까지 챙겨주는 회사여서, 초반에는 이제 야근할 일이 조금 있었기 때문에 신고 기간이 있어서 야근 수당까지 하면은 그래도 괜찮게 받은 것 같아. 맞아. 야근 수당 챙겨주는 회사가 거의 없잖아. 우리 업계는 야근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거든. 좋은 데였네. 윤서에는? 우리는 수습 때는 평균 이하야. 어. 평균 이하인데 나는 전혀 그거에 대한 불만이 없을 정도로 우리는 야근도 절대 안 시키고 수습 때는 딱 그냥 수습으로서 필요한 정도만 일을 시켰고 무조건 칼퇴시켜줬고 이렇게 일을 가르쳐주는데 이 정도의 급여를 준다에 나는 되게 만족을 했던 것 같아. 둘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금전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업무를 하느냐, 그리고 사수들이나 이제 대표 세무사님들이나 얼마나 직원들을 이제 교육시켜 주는지 그런 부분이 그래서 근무세무사 전환할 때 좀 많이 영향을 미쳤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또 그 수습 세무사 처음 이제 일을 하면은 사실 이제 세무사로서의 이제 역할을 다 할 수는 없어. 오히려 이제 직원 거기서 이제 오래 일했던 직원들보다 이제 업무 효율이 이제 낮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처음에는 이제 보통 이제 급여가 이제 생각했던 것보다 낮게 책정되더라도 대신 이제 1년, 2년 지날수록 세무사로서의 역량이 이제 발휘되기 때문에 어떤 세무법인이나 사무실을 가더라도 다 연봉 상승률은 훨씬 높게 책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을 해줬으면 해. 물론 뭐 수습 기간이 1년, 2년 막 이렇게 길어진다고 하면 급여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겠지만 한 6개월 정도 일을 배운다고 생각하는 걸로 들어간다면 급여는 크게 중요한 부분은 나는 일단 아니라고 생각해. 일을 먼저 잘 배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 맞아. 일을 수습 때 잘 배워놓으면은 그 근무 수습처가 아니더라도 다른 곳에서도 충분히 나의 이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곳이 많이 있거든. 거기서 이제 거기서 연봉을 더 높게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처음에는 이제 연봉만 너무 생각해서 수습처를 지원하는 것보다 이제 다양한 일을 할 수 있고 어느 정도 배울 수 있는지를 고려해서 수습처를 정하는 게 이제 6개월 뒤에 이제 근무 세무사로서의 일을 할 때 강점이 될 것 같아. 내가 수습 구할 때는 그냥 막연하게 기준이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감이 오는 것 같아. 그리고 일단 큰 세무법인 먼저 채용이 이제 완료가 되는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본인이 큰 법인을 가고 싶다 하면은 이제 발표가 나자마자 이제 먼저 발빠르게 이제 지원을 해야 되는데 큰 법인이랑은 관심 없고 집 근처라던가 아니면은 작은 세무사 사무실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보고 싶다라고 하면은 성급하게 지원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 그러면 지원을 할 때 소신 지원하는 게 나아 아니면 일단 올라오는 공고에 다 지원하는 게 나아? 나는 일단은 공고를 보고 내가 갈 만한 위치나 이제 업무 설명을 보고 웬만한 곳은 다 지원했던 것 같아. 이게 뭐 소신 지원이라는 게 없는 게 상향 지원도 없고 하향 지원도 없고 다 똑같은 입장이고 다 세무사가 이제 막 세무사가 된 사람들이고 그 워낙에 많은 또 수습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면접자들끼리도 여기서 이제 경쟁이 이제 돼서 나는 붙고 여기는 떨어졌다고 하더라도 다른 곳에서는 어차피
세무사 사무실이 이제 취업을 할 거고, 그리고 이제 교육할 때 같이 만날 수 있기 때문에 면접자들끼리 또 경쟁자라고 생각을 하기보다는 그냥 동반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아. 그래서 서로 정보 공유도 잘하고 그런 부분은 되게 좋은 것 같아. 수습을 6개월을 마치고 났을 때 어떤 느낌이었어? 소감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줘. 수습을 마치고 나고 이제 바로 이제 근무세무사로 나는 전환을 했거든. 근데 전환을 했을 때 나는 수습 때랑 근무세무사 전환했을 때랑 내 지식의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수습 때는 어쨌든 선배 세무사들을 이제 내 담당 거래처가 이제 직접 있는 건 아니었고, 그 선배 세무사들의 거래처를 이제 보조하는 역할로서만 수습 생활을 했는데, 근무세무사가 되고 나서부터는 바로 이제 선배 세무사들이 이제 하던 거래처들 이제 나한테 전달을 하면서 내가 담당해야 되는 거래처들이 생기고, 내가 직접 이제 자문을 이제 해줘야 되는 이제 거래처들이 생겨서, 그런 점이 이제 나의 책임감이 이제 갑자기 커졌다는 거에 대해서 두려움이 조금, 걱정이 좀 생기긴 했지. 자격증의 완성은 수습까지 맞춰져야 자격증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수습을 시작할 때는 이 업무가 나랑 맞을지 안 맞을지 사실은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일단 수습까지 맞춰보는 거를 목표로 수습을 시작을 했던 것 같고, 근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회사가 괜찮았고 나랑 업무가 잘 맞더라고. 기장이라든지 재산 업무라든지 처음엔 되게 재밌었어. 재밌어가지고 이 일을 계속 해봐도 괜찮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근무세무사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된 것 같아. 이 업무에 대한 그러니까 확신을 가질 수 있는 시간이었네. 생각했던 것보다 일이 재밌었어. 특히 재산제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뭐 법령으로 배웠던 것들을 실제 사례를 적용하면서 재미를 느끼는 것 같아. 되게 모든 케이스가 다 다르고 항상 다른 사람이랑 컨택을 하니까 그게 좀 대민이 힘들 수는 있지만 일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것 같아. 그리고 공부할 때 이제 세법을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 법령이 정말 쓰일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맞아. 그 법령을 가지고 내가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공부했던 부분이 다 내가 일할 때 필요한 부분이라는 걸 알게 됐던 것 같고, 다양한 법령이 있었고 그 다 너무 공감해. 외우면서 너무 외우면서도 이걸 정말 쓰나? 했는데 이걸 외울 필요가 있을까? 이게 수업 목적이랑은 이제 실무 목적이랑은 이제 법령이 아주 다른데, 중요한 부분 법령이 다른데, 양도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제 공부할 때는 그렇게 깊게 공부하지 않는 분야이기는 하거든. 근데 만약 이제 실무를 하게 되면은 양도세의 분야가 정말 깊이 있고, 우리는 이제 만약에 공부를 할 때 뭐 소득세면 소득세, 법인세면 법인세 쪽만 보는데, 양도세도 이제 소득세에 있는데 소득세 부분만 보기보다는 이제 다른 법령까지도 이제 끌고 와서 조세특례제한법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취득세, 지방세까지 두루 알아야 되는 부분이라서 여러 법을 섭렵을 하게 되는 것 같아. 공부했던 걸 써먹는 게 참 신기하기도 하고 뭐 뿌듯하기도 하잖아. 헛공부한 게 아닌가. 그렇지. 이거 다 써먹는 거구나. 다 써먹는 거라는 걸 느꼈지. 그치, 맨날 이렇게 활자로만 보던 것들을 실제로 내가 말로 상담을 해주고 사람들의 고민을 해결해주고 그걸 이제 신고까지 끌고 나가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제 세무서에서 조사관들이랑 또 이야기를 하고 이게 실무까지 그렇게 이어진다는 게 처음에 너무 신기했던 것 같아. 그 신기한 것도 있었는데, 처음에 신고할 때 너무 떨린 것도 있었어. 그치. 그러니까 공부는 이제 내가 틀리면 그냥 그 문제를 그냥 틀리면은 이제 끝인데, 이제 실무는 그 문제를 내가 이제 그 문제가 왔을 때 내가 틀리면은 이제 세금이 달라지게 되고 가산세가 이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나의 신고로 인해 여러 영향이 이제 여파가 커지게 되는 거라서, 이게 내가 정말 제대로 신고하는 게 맞는 건가? 라는 게 너무 떨렸던 것 같아. 근데 수습처에서 내가 신고를 할 때 한 번 더 봐주고 두 번, 세 번 이제 봐주면서 리뷰를 해주면서 이제 내 신고가 맞다라는 걸 이제 확신을 줬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신고하는데 잘 했던 것 같아. 아무래도 돈과 관련된 일이고 이게 내 돈이 아니라 이제 클라이언트, 납세자들의 남의 재산권을 책임지는 일이기 때문에 좀 책임감이 막중한 것 같아. 돈 문제다 보니. 그리고 이제 말해주는 것도 이제 계속 달라지면은 이제 신뢰를 잃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을 이제 말을 해줘야 돼서 그런 것도 이제 어려웠지. 늘 마음이 무거워요.
그만큼 약간 책임감을 가지고 그래서 우리 업종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는 것 같아. 다들 수습이 되면 바로 이력서를 넣어야 되고 또 바로 면접을 봐야 되고 당일에 거의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혼란스러운 경우가 많을 텐데 합격자 발표 나기 전에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